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오늘은 76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자비로우나 마음은 악랄한 사람. 사주천간에 투출한 인성이 험부무근하고 지장칠살과 일주가 무정한 자. 인성은 투가는 표면적으로 자선을 대표하지만 무근이니 이것은 일종의 허상을 의미하고 칠살이 은장불로하다면 기하다. 은장불로가 뭘까요? 581번. 은장불로, 숨기고 감추어서 드러내지 아니한다. 지장간 안에 숨어 있다는 건가 봐요. 이것은 내심으론 흉nar하고 악랄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겉으론 군자를 가장하나 실질은 소인배이다. 73번.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 원명국의 상관과 정제가 왕한 사람. 상관인은 사욕이 강하여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이든 가지려고 생각하고, 정제는 금전에 대한 점유욕이 강렬하므로 이런 사람은 욕심이 끝없다 하는 것이다. 74번. 사교성이 없는 사람. 일주가 약하고 재관살이 왕하고 또한 비겁이 없는 사람. 일주가 약하다면 비겁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겁이 없으니 이것의 설명은 눈앞에 형제자매 및 친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관살이 왕하니 비겁이 감히 나서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런 사람은 형제자매와 친구를 배척하고 자기 곁에 그들을 두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 곁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유는 일주가 약하고 관살이 왕하니 자기 생각에 주위 사람들은 전부 소인배이니 접촉하길 원하지 않으며 그들이 자신의 안녕을 해할까 혹은 자기에게 사기를 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서로 왕래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처세의 태도를 갖고 있다. 대운에서 일주가 왕한 사람들도 그동안에는 이제 비겁이 왕한 사람들이 비겁들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관왕한 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관약하고 비겁이 왕해서 비겁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당연한 거고, 쟁제가 일어나서 같이 벌어서 같이 쓰는 게 당연하다는 사람들이 관운이 오면 일부 사람들을 다 바꾸거든요. 이것도 아무래도 이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들이 했던 것들을 이제 안 거죠. 나한테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많이 끼쳤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저 사람들하고 연락 안 해요 이러는 경우가 이런 경우하고 비슷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75번. 호기심이 많은 사람. 명국 중 식상이 왕하다며 호기심이 많다. 이유는 식상은 환상,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76번. 의심이 많은 사람. 사주 중 칠살이 왕한 사람은 의심이 많다. 이유는 칠살지인은 사람을 혼내길 좋아하며 남과 싸움하길 좋아하니 이런 사람은 적이 많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언제 자신을 공격하거나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중압감에 의심이 아주 많아진다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74번에서 사교성이 없는 사람하고 비슷하죠. 77번. 질투심이 강한 사람. 명국 중 상관이 중하고 기한 사람은 질투심이 강하다. 상관이 왕하다면 위인이 호승심이 강하고 오기가 많으며 자신이 업신여기는 것을 싫어하며, 어느 사람이 어떤 방면에서 자기보다 우월하다면 심리가 평형을 잃어 질투심이 생긴다. 이게 중요한 건 기하다는 거예요. 내 팔자에
상관 식상이 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상관이 중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 많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일간이 약하거나 인성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애정이 전일한 사람. 1번 남명사주에 오직 정제가 일이가 유기하고 편제가 없거나 또한 정제가 일주에 가까이 있는 사람. 정제인은 전통의식을 중시하고 일부 일처제의 사상관념이 비교적 강하므로 명국에 오직 정제만 있다 하면 이것은 처만 중시한다는 의미이므로 애정이 비교적 전일하여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하지 않는다. 2번 여명에 오직 정관 일위가 유기하고 편관에 혼잡이 없다면 또한 정관이 일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애정이 전일하다. 이유는 정관은 남편임으로써 정관은 전통규칙과 의식을 대표하기에 그렇다. 명국에 오직 정관만 있고 편관이 없거나 또는 명국 중 정관 정인 식신이 동현한 사람. 이유는 정관은 정직을 정의는 관용과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식신은 온화후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정관정인 식신이 동연하게 나타난 사람이죠. 성질이 나쁜 사람. 명국중 상관칠살 겁재가 동연한 사람은 성질이 나쁘다. 이유는 상관은 기량의 협소를 필사람 패도 만행을 그리고 상식이 없는 것을 대표하고 겁재는 경솔하고 충동적인 것을 대표하니 삼자를 모두 갖추었다면 반드시 성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쉽게 소인배의 침해나 함정에 잘 빠지는 사람. 원국이 신약 관살이 왕하거나 혹은 신앙하고 비겁이 왕한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신약하다면 관살이 기한데 관살은 바로 일주를 위협하는 소인배이고, 그리고 일주는 관살에 항거할 수 없다. 힘이 없으니까. 이것은 소인배의 함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함해라는 걸까요? 함해가 뭐냐면 남을 재에 빠지게 하는 걸 함해라고 한대요. 소인배의 함해에 빠지는 것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만약 신앙사략하다면 일주는 능히 살을 대항할 수 있으니 일주가 오히려 남을 침해한다고 추론한다. 나 신앙사략인데. 관건은 일주와 관살의 영향을 대비하여 살피는 것이다. 신앙하고 비겁이 기하다면 비겁은 부면심성의 명연을 나타내니 남을 침해하길 좋아하고 남을 참견하길 좋아한다는 얘기죠. 관계와 모략을 좋아하는 이런 표지는 비겁이 봉우, 동배, 동사들을 대표하므로 명주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함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겁이 신앙하고 비겁이 기하다면, 그러니까 신앙한 사람이 비겁이 기하잖아요. 그러면 비겁은 바로 분면심성에 면연하게 나타나니 남을 침해하길 좋아하고 관계나 모략을 좋아하는 이런 표지는 비겁이 봉우, 돈배, 동사들을 대표하므로 명주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함해를 당하는 것이다. 비겁이 왕해도 너무 왕하면 태왕하면 이런 일을 당하고, 신약하고 관살이 너무 왕하면 소인배들이 함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겁이 왕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딱 한두 사람만 있는 게 좋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81번 반응이 기민한 사람. 명국이 7살이 투간하고 일주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경우, 그러면 일간이 왕하다는 얘기죠.
이유는 일주가 살을 감당할 수 있다면 7살의 정면 심성은 기민하고 민첩함, 반응이 빠른 것들의 표상이 바로 일주 신상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주가 능히 7살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일주는 바로 타인이 자신을 함해하려 하면 반드시 생각과 행동이 기민하니 바로 밀접하게 반응하여 대응한다. 그쵸. 그러겠지. 한두 번 당하더라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82번 반응이 늦는 사람, 사주 중 인성이 왕하고 기한데 그러면 신왕하다는 얘기네요. 7살이 투출하지 못한 자. 그쵸. 신왕하면 7살이 있어야 내가 그들을 다루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여기 위에 보면은 신왕한데 7살이 있다면 그들을 능히 감당한다고 했는데 투출하지 못했으니 반응이 늦겠죠. 이유는 인주가 후중, 완만, 인내하고 나아가 기민성이 부족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성이 왕하다는 얘기잖아요. 기하면 인성은 인내하는 것, 이런 거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 참기만 하다가 나중에 하는 거죠. 좀 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입이 거칠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일주가 왕하고 비겁이 왕한 사람, 비겁이 왕한다면 사람이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안다하여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며 종종 마음으로 굴복하지만 일부러는 굴복하지 않는다. 자존심 상하다는 얘기죠. 84번 사람과 인연이 좋은 사람. 명국에 정관정인 식신편제가 왕하고 정관정인 식신편제가 왕하다요. 천간에 명투하고 나아가 7살 상관 겁재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야기피제 당한 자. 야기피제라는 건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7살을 제국하는 식신이 있어서 제하는 거 맞네요. 야기피제 약해서 제어를 당하는 거래요. 이유는 정관은 위인이 정직하거나 광명정대를 대표하므로 사람이 원하며 교제하는 것을 나타내고 정의는 애심, 자선, 이해가 있는 사람을 대표하므로 이런 사람은 모두 자신이 진정으로 사심 없이 사람과의 접촉을 원한다. 그러면 정관정인 식신편제가 기하면 안 돼요. 이게 희해했을 때 정관정인 식신편제가 내 팔자에 좋은 작용을 할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식신은 후도, 온화, 강구, 민주를 대표하니 강구는 뭘까요? 강구민주 584 강구는 중시하고 신경을 쓴다는 얘기래요. 하니 자연히 사람들의 지지와 옹호를 받는다. 편제는 대범하고 화끈하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인연이 좋다. 일단은 베풀어야 됩니다. 85번 사람과 인연이 떨어지는 사람. 명국 중 상관 7살 겁재가 왕하고 기한데 다시 무죄한 자. 이유는 상관인은 남의 잘못을 잘 지적하고 호승심이 강하고 눈앞에 어른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옆에 그 간신배들만 있겠네요. 7살은 패도 만행하고 억지 부림에 처사가 독재적인 것을 대표한다. 겁재는 시비를 잘 만들며 타인을 침범하여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것을 대표하므로 이들 3종의 심성은 모두 갖추었다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니 인연이 아주 떨어진다고 본다. 상관 7살 겁재가 왕하고 기한 경우 무죄로서
그 상관 생제를 안 했을 경우 말하는 거죠. 86번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명국 중 효신이 왕하고 일주에 가까이 있는 자인데, 효신이라는 건 그 편인을 말하는 거고, 일주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일지, 시지, 월지, 뭐 이게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유는 효신은 위인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꿍꿍이가 아주 많고 계략과 모략이 뛰어난 것을 대표하므로 효신이 일주에 가까이 있다면 일주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꿍꿍이와 속셈이 깊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심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각이 많은 사람, 명국 중 인효가 왕하고 또한 일주가 왕한 사람. 명국 중에 인효가 인성이 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일주도 왕한 사람. 그러면 요즘에 말하는 인비에 해당하는 사람이네요. 이유는 인효는 의지처를 대표하고 인효가 왕하다면 의지할 곳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또한 일주가 왕하다면 인효의 생행을 필요하지 않으니 의지처가 많으니 반대로 자기 생각을 변하게 하여 시시각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에 영향을 받으므로 종종 생각이나 계획이 끊임없이 바뀌게 된다.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안분수기 하는 사람. 안분수기는 스스로의 분수를 지키는 거, 스스로 현재를 만족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거 맞죠? 안분수기 585번 분수에 만족하여 본분을 지키다. 명국의 정관과 정인이 양왕한 자임이다. 이유는 정관은 광명정대, 위인정직, 준수법기를 대표하고 정인은 담백명리, 청정무의를 대표하므로 이런 사람은 처세가 필연적으로 안분수기하다. 전진만 있고 후퇴가 없는 사람, 사주일주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이다. 재성은 실제를 표시하고 물질이 이익을 대표하며 신약한 사람은 주관이 없어 바람처럼 흔들림으로 이익만 있으면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 일주가 약하고, 그러니까 이거 신약 제다 신약 팔자라는 건가 봐요. 그러므로 이익이 있는 곳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미친 듯이 달려가니 이렇다고 추론한다. 좋은 게 아니었네요. 일단 잠시 쉬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아침을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고요. 제29장 인체의 특징의 형기. 오늘 인체에 대한 부분이네요. 사주는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하드디스크와 같은데 사주가 저장한 대량의 정보는 모두 일주와 유관된 것이다. 사주는 일주에 대한 사업의 발전, 혼인감정, 육친가정 등 방면에 일정한 정보 표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일주의 신체상 어떤 특징, 예를 들어 모발의 특징이나 키 높고 낮음, 신체의 발달, 신체의 비만, 특정 부위의 사막이나 흉터의 유무 등이 있다는 것도 체현하고 있다. 와, 만일 명주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사주만을 통하여 명주의 신체 특징에 대한 정확한 것 몇 마디를 추론한다면 아주 쉽게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체의 신체 특징을 판단하는 것은 명국 왕사를 판단하여 치용하고 다시 용신으로 명국의 정보를 판단하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어려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강호의 어떤 술사, 특히 맹인들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신뢰성을 얻어 추론의 명성을 얻고 있다. 용신을 취하여 명주의 정보를 판단하여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심오한 내공과 예측의 기법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기본의 내공이 없어 용신을 잘못 취하여 추론한다면 자연히 정확한 명주에 대한 정보의 정확한 상을 추론하지 못한다. 아래의 인체 특징에 대한 정보를 논하여 독자들의 눈을 넓혀주고자 한다. 이게 인체 특징의 현기를 강의하는 목적이 있겠죠. 제1절 사주오행과 인체의 대응관계. 인체 특징의 정보를 판단하려면 먼저 사주오행과 인체의 대응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사주를 하나의 인체로 본다면 아래표와 같다. 간지각도, 천간은 인체의 우변, 오른쪽, 지진 인체의 좌변을 하고 월지는 심장부이래요. 그리고 궁이각도, 연주는 인체의 두부, 머리, 그리고 월주는 인체의 흉부, 가슴 부분, 일주는 인체의 복부, 시주는 인체의 하지를 나타낸다. 그러면 월주가 극을 당하면 인체의 흉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연주의 그 극을 당하면 인체의 두부, 머리 부분에 일을 당하고, 천간이 극을 당하면 그러면 뭐 진짜로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의 두부의 머리 우측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우측편에 일주는 인체의 복부를 나타나는 거니까 일주의 지지는 좌변이잖아요. 복부 중에 왼쪽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인체 왼쪽 부분, 복부 왼쪽 부분에 뭐가 있나요? 잘 생각해 봐야겠는데. 오행을 인체에 대응하면 목은 모발과 손톱을 말하는 거래요. 그리고 금은 신체의 골격과 치아, 뼈를 말하는 거죠. 화는 심장과 안목계통, 그러니까 눈 쪽을 말하는 거고, 토는 피부, 그 복육이라 그래가지고 피부 안에 있는 그 살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비면, 코도 이쪽에 속하나 봐요. 비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수는 입, 귀, 신장, 비뇨기 계통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운으로 갑자기 진술충을 맞아서 월지가 극을 했어요. 그러면 월주는 복부예요. 복부. 월주는 흉부죠. 가슴에 그 극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가슴 부분에 피부니까, 토는 피부에 있으니까 비위계통이나 이거는 복부에 있는 거니까 위는 아니겠네요. 피부에 문제를 일으킨 거고, 그리고 수두극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두극을 당했으니 신장 비뇨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심장 계통이고, 인체 흉부를 나타나면 심장이나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십신의 인체에 대응하면 인성은 사람의 사유, 지력계통과 인체의 방어 기능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안경, 눈썹, 피부, 법령문, 면상중, 권위를 대처해야 하는 법령은 여기 입술 옆에 이렇게 내려오는 걸 법령이라고 하긴 해요. 그리고 비겁, 인체의 사지, 비겁은 형제는 다시 수족이라 함. 그러니까 비겁은 형제에 생각하고, 미모,
눈썹, 면상 중에 미모는 형제궁을 가리킨다. 그리고 식상은 인체의 운동기능 계통이고 배설 계통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배출 계통을 대표하며 사람의 입과 같은 구멍에 있는 기관 칠규, 예를 들어 눈, 귀, 코, 입을 합해 7개의 구멍, 입, 항문, 콧구멍, 귀, 음부 등을 대표하는 게 식상이다. 그래서 시광자들이 정력이 강하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재성은 사람의 신체의 욕망계통의 대표한대요. 그러면은 성기도 여기에 속하는 것 같은데. 비는 면상 중에 그 코를 말하는데 재백궁, 그쵸? 재백궁, 재물에 관한 운수를 점치는 자리, 코를 말한다. 비, 재성이 코래요. 코, 재성 코. 관상 볼 때 코를 보고 재물에 대한 부분들을 보죠. 그래서 콧구멍이 보이면, 크게 보이면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체의 재는 내가 공지하는 것으로 내가 소용한다는 함의를 갖고 있다. 신체는 나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이므로 재를 신체에 배속하면 안미 부위, 그러니까 눈의 끝부분, 면상준 안미각, 그러니까 눈썹 밑에 있는 그 뼈 만지면은 이렇게 만져지는 뼈 있거든요. 부위는 간문, 눈초리라 하며 부처궁을 말한다. 이게 눈썹 그 만져지면 이렇게 안구 끄트머리 부분을 보고 부처궁이라고 해요. 상술한 인체에 대한 대응관계로서 우리는 이러한 대응관계를 운영하여 명주의 신체 특징을 판단한다. 2번 신체의 모발의 표지. 사람의 신체의 모발은 오행 중에 목을로서 대표하고 목의 다소해와 왕세로 사람의 채모와 두발의 많고 적음, 넉넉하고 모자람을 직접 표시한다. 다시 말해 사주 중 목의 다소로 모발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고 목의 왕세로 모발의 굵기를 표시한다. 사주가 목다 하면 그 사람의 인체에 털이 비교적 많다 하고 두발이 비교적 후하다. 사주에 목소하거나 없다면 채모가 비교적 적고 두발이 적다. 그러면 화항에서 목을 설하는 사람은 서서히 머리카락이 빠지겠네요. 사주가 목이 왕하면 그 사람의 신체 모발이 비교적 굵고 억세며 사주에 목이 쇠하면 그 사람은 신체 모발이 비교적 가늘고 부드럽다. 사주 중 목이 비록 많다 하나 왕하지 않다면 그것은 모발이 많고 세밀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만일 사주가 목이 많고 왕하다면 그 사람은 모발이 두꺼우며 굵고 단단하다. 사주 중 목이 적고 약하다면 그 사람은 모발이 희소하고 가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모발이 작고 가늘다는 얘기죠. 모발의 색칠관법은 목득수생 586번. 목이 오행의 생을 얻는 걸 보고 말한대요. 목득수생하면 모발의 질이 좋아 색이 검고 목조화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목이 약해서 화가 왕아가지고 할 때 어떻게 되냐, 서서히 빠진다. 목조화분, 목이 화를 만나 타오르는 걸 목조화분이라 한대요. 하다면 모발의 질이 차하고 색은 황색이며 쉽게 잘 갈라진다. 탈모의 형기는 목이 금의 손상을 받거나 화의 설기가 엄중하며 쉽게 탈모한다.
탈모 현기, 목이 금이 손상을 받거나 화의 설기가 엄중하다면 쉽게 탈모한다. 신뢰, 여명으로 을사, 신사, 을축, 정축. 목에 근이 한 개도 없네요. 근데 사화로 목생화는 됩니다. 그러면 본전은 목소하고 또한 쇠약한데 다시 왕한 화에게 태움을 당하니 명주의 두 발은 희소하여 몇 가닥인지 머리카락을 셀 수 있을 정도로 두피가 보이고 모발의 질은 이건 약한 거를 말할 것 같은데요. 두 발이 세이고왕하며 가늘고 이렇다는 얘기인가 봐요. 세이고강 가늘고 약하여 누렇다라는 뜻이래요. 가늘고 약하여 누렇다 하며 채모 역시 많지 않다. 예. 남명으로는 이민, 갑진, 기축, 갑자. 목이 왕한 데다가 자축이 여기 이게 이렇게 자진 삼합의 반합이 이루어지고 자축합도 이루어지니까 수생목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임수도 있고. 그러면 이 본조 목이 왕한데 수의 생을 받음으로 명주의 신체 모발은 비교적 중하고 그리고 또한 농흑 발량하며 농흑 발량하다 검고 양이 많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진한 흑색에 윤기가 있대요. 하며 모발의 질이 비교적 좋다. 전에 저희 선생님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머리카락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머리인 분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웃자고 해야 하는 얘기예요. 남명, 신묘, 갑술, 갑신, 무진. 목이 갑갑이 있기는 하나 여기 묘도 있으나 금극목을 많이 당했죠. 본조 묘목이 계두하고 목이 주중에 소하고 다시 왕하지 않으니 채모가 적고 또한 대머리이다. 일반적으로 연주의 목조 금극자는 머리카락이 탈모가 잘 되어 대머리가 되기 용이하고 만일 연주에 갑신, 을류, 경인, 신묘가 금이 왕하다면 탈모 발생이 용이하다. 맞죠? 금극목이 당하고 목이 수가 없어서 생도 못 받으니 극만 받으니 머리카락이 다 날아가는 거죠. 민들레 홀씨처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